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 공급 이론 계속 이어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가도록 할 거예요. 우리 교재 33쪽부터 들어갑니다. 33쪽. 자, 먼저 칠판 한번 보실게요. 자, 한 끗 차이죠. 예, 수요량의 변화라는 게 있고 수요의 변화라는 것이 있는데, 그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만 잘 정리해 놓으시면요,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는 하나 그냥 주는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해당제와의 가격. 근데 가격과 똑같이 쓸 수 있는 말이 뭐냐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임대료. 가격, 임대료는 구분 없이 써요. 그러니까 해당제와의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고, 얘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을 합니다. 곡선상에서.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수요량의 변화를 얘기할 때는요, 절대로 뭐 우측 이동한다, 좌측 이동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오직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향 이동한다, 상향 이동한다, 또는 상향 이동한다, 하향 이동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무슨 말인지 알려드리면, 자, 우리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수요 곡선의 모양은 우하향하는 모양이고요. 공급 곡선의 모양은 우상향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수요 곡선은 지난주에 했었어요. 수요 곡선은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이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공급 곡선은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이 공급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디맨드 커버 수요 곡선이고요. 여기 서플라이 커버 공급 곡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수요 곡선의 모양을 묶거든 우하향의 모양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공급 곡선의 모양을 묶거든 우상향의 모양입니다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가격이 100원, 200원, 300원. 오케이. 양은요, 10개, 20개, 30개.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수요량이 변할 때나 공급량이 변할 때는 절대로 이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을 벗어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곡선상에서만 이렇게 움직입니다. 곡선상에서만. 절대로 곡선을 벗어나지 않는다. 근데 곡선상에서 움직일 때 30개 쪽으로 가야지 어쨌든 증가고요. 10개 쪽으로 가면 어쨌든 감소거든요. 그러면 30개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수요 곡선상에서는 30개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하향으로 가야지 3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아래로 가야지 3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수요량이 감소될 때는 어디로 가야지? 위로 가야지, 상향 쪽으로 가야지 10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량의 증가는 하향 이동이고 수요량의 감소는 상향 이동이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근데 공급량이 변할 때는요, 20개에서 30개로 가려고 그러면 상향으로 가야지. 어디로 가야죠? 상향으로 가야지 30개가 되는 겁니다. 하향으로 가면 1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곡선상에서는 상향으로 가면 증가, 하향으로 가면 감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을 해 놓으실 필요는 없고요. 혹시 지문이 나왔을 때는요, 잘 보시고 이걸 자꾸 이런 것까지 다 암기를 하려고 그러다 보면 머리가 터져요. 여기 머리 터진 사람 꽤 많이 있어요. 공부하다 머리 터지면 약도 없어, 약도. 뭐 이렇게 빨간 약을 바른다든지 그럴 수가 없다니까. 공부하다 머리 터지면 갑자기 수요 공부할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 공부를 내가 계속 해야 되나, 그런 회의감부터 들기 시작합니다. 이쯤에서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나는 이제 그만 돌아가겠어?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외우려고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자, 보세요. 수요 곡선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죠? 우하향을 모양을 하고 있죠. 어쨌든 곡선상에서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30개가 되려고 그러면 수요 곡선상에서 하향으로 가야지 수요량은 증가될 거고, 공급 곡선은 어떤 모양인데? 우상향의 모양인데, 어쨌든 30개가 되려고 하면 곡선상에서 움직일 건데 하향 갈지 상향 갈지 판단한다면 30개가 되려고 그러면 어디로? 상향 갈 때 공급량이 증가된다. 한번 봤던 경우만 있으면 됩니다. 많이 묻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나왔을 때 표현상의 특징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수요량이 변하고 공급량이 변하는 건 아시겠죠? 수요량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는 곡선을 벗어나지 않는 건 아시겠죠? 곡선상에서 움직이는데 곡선상에서는 뭐 우측, 좌측 이런 말을 절대로 쓰지 않고요. 뭐만 얘기한다고요? 상향과 하향만 얘기하는데, 수요 곡선상에서 움직이는 수요량의 변화는 하향 가야지 증가고 상향 가면 10개가 되면서 감소가 돼요. 근데 공급 곡선의 모양은 우상향의 모양이기 때문에 공급량이 증가되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고, 상향, 감소되려고 그러면 하향,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수요가 변하거나 공급이 변할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수요나 공급은 해당제와 가격 이외가 변해서 곡선 자체가 좌측이나 우측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냐면, 자 보세요.
알고 계시겠지만 수요 곡선은 어떤 모양이라고 그랬죠? 우하향의 모양이라 그랬죠. 예. 근데 수요가 증가되면요, 이 우하향의 수요 곡선이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가버리고요, 감소되면 좌측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는 곡선 자체가 우상향으로 이동했다, 곡선 자체가 좌하향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우상향, 좌하향이 아니야. 여기서는 상과 하가 안 중요하고, 아까는 상과가 중요했는데 이번에는 우와 좌가 중요한 거예요. 수요 곡선 자, 물론 시험에서는 우상향, 좌하향 나오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보여야 될 단어는 우상향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우. 좌하향에서는 좌. 우측 가면 뭐? 증가. 좌측 가면 감소. 그럼 공급곡선도 마찬가지. 공급곡선도 어떤 모양이냐면, 공급곡선 어떤 모양이에요? 우상향의 모양을 하고 있죠? 예, 여기 가격이고, 여기 양일 때, 공급곡선도 우상향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상가하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곡선 자체가 우측이나 좌측으로 갈 건데, 이번에는 증가가 우상향이 아니고 우하향이야. 감소가 좌하향이 아니고 좌상향이야. 그래서 상과 하는 안 중요하다니까요. 우와 좌가 중요하지. 우측이 뭐? 증가, 좌측이 뭐? 감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다가 수요 곡선이 좌측 가는 거 찾아라, 수요 곡선이 우측 가는 거 찾아라 그럴 때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는 게 일단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파트 가격입니다. 아파트 가격은 아파트 수요 곡선을 좌측이나 우측으로 보내는 수요의 변화가 아닙니다. 아파트 곡선,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을 이동시키는 무엇의 변화다? 수요량의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하지 못하시고 수요 공급 이론을 공부하시면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 좌측 우측 이동시키는 요인 찾아라, 그 말은 수요의 변화를 찾아라는 얘기고, 적어도 뭐 나와야 되냐면 아파트 가격 이외가 나와야 된다는 건 명심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죠? 예.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오히려 하면 더 헷갈리는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 요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열지 말아야 될 것을 연다라고 얘기를 해서 판도라의 상자라고 얘기를 하죠. 판도라의 상자. 판도라의 상자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가 고민을 하다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 얘기를 자 봐요. 예. 그러니까 그 등장하는 거죠. 예. 자, 판도라의 상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아파트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파트 수요량을 바꾸는 원인은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파트 가격 하시면 돼. 뭐라고요? 아파트 가격. 아파트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뭘까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 이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다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아파트의 가격이 있고요, 아파트 가격 이외가 있습니다. 가격 이외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소득, 뭐 선호도, 인구, 뭐 그다음에 가격 예상, 대체재 가격, 부환제 가격, 금리, 공적 규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누가 아파트 수요량을 바꾸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아파트 수요량을 바꾸는 건지, 아파트 가격 이외가 아파트 수요량을 바꾸는 건지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 작정인데, 아파트 가격이 아파트 수요량을 바꿀까요? 예? 예, 맞아요. 아파트 가격은 아파트 수요량을 바꿉니다. 근데 아파트 가격 이외 보이시죠? 아파트 가격 이외는 아파트 수요량을 바꿔 안 바꿔? 이것도 바꿔요. 그럼 아파트 가격도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킵니까? 예. 아파트 가격 이외도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킵니까? 예.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원인이 되어서, 요게 원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아파트 수요량을 바꾸는 것, 요것만 우리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요. 얘는요, 곡선 상에서 점 이동한다라고 불러요. 근데 아파트 가격 이외가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이게 원인이 되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더 이상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지 않고 수요의 변화라고 부르고, 얘는 곡선 자체가 좌측이나 우측으로 이동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그래서 제가 이게 열지 말아야 될 판도라의 상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 그래야지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잘 봐요. 아파트 가격은 아파트 수요량을 바꾸나요? 예. 아파트 가격 이외는 아파트 수요량을 바꾸나요? 안 바꾸나요? 바꿔요. 방금, 자, 대가리 치워드릴까요? 방금. 아파트 가격도 아파트 수요량을 바꾸고, 아파트 가격 이외도 아파트 수요량을 바꾸는데, 아파트 가격이 아파트 수요량을 바꾸는 것은 무엇의 변화라고 부르고? 수요량의 변화라고 부르고, 아파트 가격 이외가 아파트 수요량을 바꾸는 것은 무엇의 변화로 부르자? 수요의 변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환장하겠죠? 그러니까.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파트 가격도 가격 이외에도 아파트 수요량을 바꿔요. 둘 다. 아파트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을 바꾸는 것을 우리는 수요량의 변화라고 부르고 얘는 곡선상에서 점이동한다 그래요. 근데 아파트 가격 이외가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더 이상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지 않고 수요의 변화라고 하고 얘는 곡선 자체가 우측이나 좌측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작년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멘붕이 와버리면요, 어떤 일이 발생을 해버리냐면 정말 공부하기 싫어져요. 작년 시험 어떻게 나왔냐면, 가격 이외가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가격 이외가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곡선 자체가 우측 또는 좌측으로 이동하게 된다라고 나왔었어요. 가격 이외가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곡선 자체가 좌측,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OX. 왜요? 저 일단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격 이외가 변해서 수요량이 바뀌는 것은 무엇의 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수요의 변화예요. 근데 지금 수요량이라 나왔잖아. 예, 맞아요. 수요량이라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사전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가격도 수요량을 바꾸고요, 가격 이외에도 수요량을 바꿔요. 어쨌든 수요량을 바꿔요. 그런데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라고 부르기로 했고, 가격 이외가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수요의 변화라고 부르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원인이 되어서 수요량이 변하는, 수요량의 변화는 곡선 상에서 점이동하는 거고, 가격 이외가 원인이 되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수요의 변화라고 했고, 얘는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것으로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잘 보면, 우리 요약집 33쪽 한번 펴보세요. 요약집 33쪽에 보시니까 그림이 하나 보입니까? 자, 잘 찾아야 됩니다. 해당제와의 가격이란 말 찾아봐요. 해당제와의 가격이란 말이 그림 안에서 찾았습니까? 오른쪽으로 화살 표시가 딱 돼 있고 뭐가 변화됐어요? 아파트 수요량이 변했어요. 거기서 끝났지. 근데 제 밑에 보니까 또 그림, 해당제와 가격 이해란 말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림에서 찾았어요? 걔도 화살 표시가 어디서 끝났어? 아파트 수요량이라는 것에서 화살 표시가 끝났어. 그럼 질문,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시키는 원인은 아파트 가격도 되네? 맞죠? 예. 그다음 아파트 가격 이외도 되네. 아파트 가격 이외에는 어떤 것들이 있네? 소득, 금리, 인구, 가격 예상, 대체재 가격, 이런 것들이 있네. 맞아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뭐라고 부르고? 수요량의 변화라고 부르고, 얘는 어떻게 움직이는데?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데 오른쪽, 왼쪽으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얘는요, 하향 가면 뭐고? 증가하고, 상향 가면 감소고. 방금 했어 안 했어 이거? 했고. 자, 이번에는 아파트 가격 이외가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켜요? 예, 맞아요.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켜요. 근데 얘는 더 이상 수요량의 변화라고 부르지 않고 그 옆에 화살 표시 보니까 수요의 변화. 얘는 곡선 자체가 우측이나 좌측으로 움직이는데, 우측 가면 뭐요? 증가, 좌측 가면 감소. 이게 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갖다가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더 늦게 가서 들으시면요, 이제 우리가 딱 이분법 사고에 빠져요. 가격, 수요량. 가격 이외, 수요. 가격 이외, 수요량. 때려 죽여도 X 하는 순간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집니다. 진짜 빠져요. 그래서 가격 이외가 났는데 수요량이 변한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벌써 거부감이 드는 겁니다. 가격 이외도 수요량을 바꿔요. 가격도 수요량을 바꾸고. 근데 가격이 바뀌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라고 부르기로 했고, 가격 이외가 바뀌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수요의 변화라고 부르기로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파트 수요량을 바꾸는 원인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제가 수요량이라 그랬어요. 아파트 수요량을 바꾸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아파트의 가격이고, 또 하나는 아파트 가격 이외. 아파트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고, 곡선상 점의 이동. 오케이? 아파트 가격 이외가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무엇의 변화고? 수요의 변화고,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요거 이해하셨어요? 근데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자, 가격이 떠도 지문에 가격이란 말이 있어. 그런데도 수요량의 변화라고 보지 않고 수요의 변화라고 보는 게 한 두 가지 정도, 크게 보면 두 개, 작게 보면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요, 가격 예상이에요. 가격 뭐요? 자, 가격 뒤에 뭐가 붙으면? 예상이 붙으면 가격이란 말이 떠 있어도 얘는 가격 보고 움직인 게 아니라 예상 보고 움직인 거라서 수요의 변화지 수요량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